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흔히들 70이 넘으면 이젠 다 끝났다고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할 일도 없고 새로운 것을 볼 일도 무언가 새로 될 일도 없다고들 하죠. 편안한 의자에 앉아 그저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진짜 인생, 의무감이 아니라 오직 즐거움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 그렇더군요. 돈이 많거나 자식이 잘 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오늘 하루 내가 즐거웠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다고 느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간단한 진실 하나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해보는 사람이 이긴다는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에이, 내가 어떻게 해. 이 나이에 무슨 하고 속삭이는 내면의 목소리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이거 한번 해볼까? 하는 그 설렘과 호기심이 난 못해라는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강력합니다. 만약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래, 나도 저거 하나쯤은 도전해볼까? 하는 작은 불꽃, 기분 좋은 근질거림이 피어날 거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니 채널을 돌리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당장 내일부터라도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비밀들입니다. 1. 가까운 여행을 떠나세요. 첫 번째로 여러분께 꼭 약속받고 싶은 것은 바로 여행입니다. 잠깐만요. 비행기 타고 멀리 가는 복잡하고 비싼 여행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권도 여행 가방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냥 집 앞 버스 정류장에서 아무 버스나 타고 혹은 가까운 기차역에서 표를 끊고 두어 정거장 떨어진 낯선 동네에 내려보는 가까운 여행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지난 40년, 50년간 우리는 정말 쉴 틈 없이 바빴습니다. 아이들 키우고, 일하고, 살림하느라 정작 우리 동네 근처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산 경우가 많습니다. 언젠가 한번 가봐야지 하고 미뤄뒀던 곳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언젠가가 오늘입니다. 제 지인 중 72세인 분은 평생을 서울 토박이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TV에서 본 찐빵 하나가 너무 먹고 싶어서 훌쩍 혼자 기차를 타고 강릉에 다녀오셨습니다. 그분은 바닷바람을 쐬고 줄을 서서 그 빵을 사 드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이에 내 가슴이 이렇게 뛸 줄은 몰랐네. 돈도 얼마 안 들었는데 꼭 20살 청년으로 돌아간 기분이었어. 이것이 바로 가까운 여행이 가진 힘입니다. 무릎 아파서, 차가 없어서, 혼자 가긴 좀 하면서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한 걸음만 내디뎌보면 세상은 여전히 흥미롭고 생기가 넘칩니다. 평생 가보지 않았던 집 근처 재래시장에 들렀다가 내가 보물상자 위에 살면서도 몰랐구나 하고 감탄한 분도 계십니다. 중요한 건 멀리가 아니라 새롭게입니다. 숙소를 잡거나 큰 돈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만 시간을 내면 됩니다. 70이 넘으면 거창한 여행이 아니라 이런 작은 여행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혹시 혼자라서 망설여진다면 오히려 그 자유를 만끽해보세요. 먹고 싶은 거 먹고 쉬고 싶은 곳에서 쉬고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 지도와 길잡이 역할을 훌륭하게 해주니 길 잃을 걱정도 없습니다. 75세에 홀로 제주도에 다녀오신 한 분은 이제 난 세상 어디든 갈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여행은 단순한 구경이 아니라 내 안에 잠자고 있던 용기를 되찾는 과정입니다. 2. 새로운 음식에 도전하세요. 여행보다 더 쉽고 돈도 덜 들고 매일 할 수 있는 모험이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음식에 도전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입맛이 보수적이 되기 쉽습니다. 늘 먹던 것, 익숙한 것만 찾게 되죠. 편안하지만 솔직히 조금 지루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평생 안 먹어본 낯선 음식을 맛보는 순간 내가 반짝하고 깨어나는 듯한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이렇게 맛있는 걸 왜 지금까지 안 먹어봤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평생 매운 걸 입에도 못 대시던 68세 아주머니가 손녀에게 이끌려 태국 카레를 맛보곤 내 미각이 아직 살아있었네 라며 감탄하셨습니다. 72세의 난생 처음 회를 맛보고 내가 72년간 괜히 겁먹고 살았다 웃으신 분도 계시죠. 우리가 평생 외면했던 그 음식 중에 내 인생 최고의 맛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젊은이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라고 애면하지 마세요. 타코, 쌀국수, 수제버거. 이름만 낯설 뿐 의외로 내 입맛에 착 붙는 음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새로운 음식은 우리의 뇌를 젊게 만든다는 겁니다. 늘 먹던 음식에는 뇌가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낯선 맛이 혀에 닿으면 뇌는 깜짝 놀라 이게 뭐지? 하고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있음의 증거이며 젊음입니다. 이번 주 평생 안 먹어본 음식 딱 한 가지만 도전해보세요. 카페에서 늘 마시던 커피 대신 새로운 라떼를 주문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사소한 도전이 하루를 즐겁게 만듭니다. 3. 패션으로 나를 재발견하세요. 자, 이제 거울 속에 비친 나 자신을 바꿔볼 차례입니다. 어느새 우리는 편한 유니폼만 입게 됩니다. 베이지색, 회색, 검은색. 물론 편한 것이 최고지만 거울 속 내 모습이 매일 똑같으면 내 기분도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여기에 아주 작은 마법을 부려보는 겁니다. 평생 입어본 적 없는 밝은 베이지색 바지는 어떨까요? 늘 쓰던 모자 대신 근사한 중절모는어? 그 순간 거울 속에 내가 달라 보입니다. 옷 하나 바꿨을 뿐인데 나 아직 괜찮은데 하는 자신감이 솟아납니다. 평생 작업복만 입던 70대 농부께서 손주 결혼식 때 맞춘 정장 한 벌에 내가 이렇게 멋졌나 하며 스스로 당당해지셨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흰머리를 멋지게 남색하고 내가 이렇게 화사해 보이다니 라며 애초를 즐기게 된 할머니도 계시죠. 이건 사치가 아니라 에너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패션은 젊은이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굳어지기 쉬운 표정과 마음의 활력을 불어넣는 옷에 힘이 필요합니다. 옷장에 숨겨뒀던 화사한 스카프, 이건 너무 튈까? 망설였던 그 옷 내일 당장 입고 나가보세요. 거울 속 내가 새로워지는 순간 당신의 나이도 다시 젊어집니다. 4. 당신의 삶을 기록하세요. 이렇게 멋진 순간들을 그냥 흘려보내기엔 너무 아깝지 않나요? 네 번째 비결은 당신의 삶을 기록하는 겁니다. 브이로그를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브이로그? 그거 젊은 애들이나 하는 거 아냐? 하고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유튜브에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나만의 영상 일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 스마트폰 카메라 성능이 얼마나 좋습니까?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저녁 밥상을 차려놓고 오늘은 가을 전어를 굽습니다. 하고 30초. 아침 산책길에 이야. 오늘 하늘 참 파랗네 하고 10초. 그게 전부입니다. 요즘엔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활용법을 정말 쉽게 가르쳐줍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싶다가도 막상 배워보면 별거 아니네 하는 자신감이 붙습니다. 66세의 스마트폰을 배운 한 아주머니는 여행 영상이며 손주와 산책하는 모습을 직접 편집까지 하십니다. 그분은 예전엔 내 하루가 그냥 사라졌는데 이젠 내가 살아있고 행복했다는 증거가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남에게 몰아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먼 훗날 손주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돈이나 집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웃고 있는 여러분의 진짜 모습입니다. 5. 평생 안 해본 취미를 배우세요. 5째, 완전히 새로운 취미에 도전하세요. 우리가 늘 해오던 익숙한 일만 하면 뇌는 게을러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초보자가 될 때, 서툴고 어색해서 쩔쩔맬 때, 우리의 뇌는 깨어나고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우쿨렐레 같은 악기는 어떨까요? 수채화는 아니면 스마트폰 활용법 같은 디지털 기술도 좋습니다. 처음엔 손가락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 엉망인 소리가 나도 괜찮습니다. 그 서툰 과정 자체가 웃음이고 즐거움입니다. 나중에 서툴게나마 곡 하나를 완주했을 때의 그 성취감, 이 나이에 내가 해냈다는 자부심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젊을 땐 성적 때문에, 취업 때문에 억지로 배웠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이야말로 오직 나의 즐거움을 위해 배울 수 있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6. 당신의 이야기를 쓰세요. 5째, 당신의 이야기를 글로 쓰세요. 비싼 장비도, 재능도 필요 없습니다. 종이 한 장과 펜만 있으면 됩니다. 일기도 좋고, 편지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표현하고 남기는 겁니다. 요즘처럼 손편지가 귀한 시대에 자녀나 손주에게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써보세요. 문자 메시지 100통보다 더 큰 감동을 줄 겁니다. 80세 아버님이 50세 아들에게 쓴 내가 자랑스럽다는 짧은 편지 한 장이 아들에게는 평생 받은 것 중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기억과 경험을 적어보세요. 글을 쓰는 동안 아팠던 기억은 무뎌지고 좋았던 기억은 선명해집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락사입니다. 돈보다 값진 여러분의 마음을 글로 남겨주세요. 7. 몸을 움직이세요. 즐거운 방식으로. 7째, 몸을 움직이세요. 운동이라는 말만 들어도 지겨우시죠? 그래서 저는 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탁구, 볼링, 게이트볼, 파크 골프, 댄스. 뭐든 좋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함께 웃으면서 땀 흘릴 수 있는 것이면 됩니다. 처음엔 발이 꼬이고 공이 엉뚱한 데로 가도 괜찮습니다. 그게 다 재미입니다. 평생 운동을 싫어하던 74세 어르신이 억지로 걷기를 시작하곤 나중엔 운동이 힘든 줄 알았는데 안 하고 가만히 누워있는 게 더 힘들더라고 하셨습니다. 땀은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쉬면 녹슨다는 말, 그것은 진리입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조금이라도 움직이세요. 8. 당신이라는 재능을 나누세요. 8째, 당신이라는 가장 귀한 재능을 나누세요. 나이가 들면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인가 하는 공허함이 찾아오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젊은이들이 갖지 못한 시간과 경험과 지혜가 있으니까요. 봉사활동을 해보세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 무료 급식소에서 국을 푸는 일, 요양원에서 옛 노래를 불러드리는 일. 봉사활동은 남을 돕는 일인 동시에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임을 확인하며 나 자신을 돕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은퇴 후 무기력하게 지내던 한 분이 푸드뱅크에서 봉사를 시작하곤 고맙습니다 라는 그 한마디에서 내가 살아있는 보람을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나눔은 내 것을 줄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채우는 일입니다. 9&10. 오늘을 특별하게 사세요. 9째,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하나로 묶겠습니다. 바로 오늘을 특별하게 사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해야지, 나중에 하지 뭐 하고 미루다 보면 그 나중은 영원히 안함이 될 수 있습니다. 거창한 모험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변화가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내일 아침엔 아껴두었던 가장 예쁜 찻잔에 커피를 드세요. 늘 가던 길 대신 한 번도 안 가본 골목으로 산책을 해보세요. 그리고 버킷리스트를 적고 그걸 실천하세요. 에베레스트 등반 같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동네에 새로 생긴 식당 가보기, 손주에게 손편지 쓰기, 바닷가 가서 발 담그기 같은 소박한 것들입니다. 그걸 하나씩 적고 달력에 표시하고 해낸 뒤에 줄을 끊는 그 기쁨. 그것이 바로 성취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생 별거 없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 말이 행복이 대단한 일에 있지 않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은 하는 것 그 자체에 있습니다. 가까운 곳이라도 훌쩍 떠나보는 것, 안 먹던 음식을 맛보는 것, 화사한 옷을 입어보는 것, 서툰 솜씨로 무언가를 배우는 것, 내 이야기를 쓰고 땀 흘려 놀고 누군가를 돕는 것. 그 모든 작고 소박한 해봄들이 모나 여러분의 인생을 만듭니다. 여러분,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 다시 시작입니다. 해보는 순간,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